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자, 오늘도 괴담 스팟 컨텐츠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가정, 질문을 드리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진지해질 필요까지는 없고요. 진짜 만약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해서 전쟁이 났어요. 이 전쟁이 격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맨날 미사일 도발하던 북한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는 그 지역 주변으로 핵을 떨어뜨렸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머리 위로 그냥 떨어지면 선택이고 뭐고 생각할 것도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범위 안에서 뭔가 핵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답변을 들은 걸로 하고, 오늘 소개해드릴 괴담 스팟은요, 제2차 세계대전 말에, 그러니까 1945년 8월 6일 날 첫 원자폭탄 투하가 있었던 바로 히로시마에 자리 잡고 있는 괴담 스팟입니다. 바로 니노시마 섬입니다. 예상은 하셨겠지만 오늘 괴담 스팟은요,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부터 시작된 괴담이에요. 아무래도 사망자 숫자가 10명, 100명 단위가 아니라 만 10만 단위의 대규모 사망자가 나온 사건이다 보니까 당연히 괴담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다만 일본 사람들 입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본인들이 패전 선언을 해야만 했던, 굉장히 피해가 컸던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 조사를 하면서 좀 다른 지역의 괴담들이랑은 다른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뭔가 괴담 유튜버들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심령 스팟에 비해서 이 장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영상들은 뭔가 확실히 컨텐츠로 만드는 그 수량도 적고, 뭔가 그걸로 히트시키려고 만드는 영상 자체가 좀 많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들었어요. 이 괴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적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대한 이미지를 환기시키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어쨌든 각설하고요. 이 니노시마 섬의 위치를 살펴보면 저기 위에 보이시는 곳이 히로시마 항이에요. 항구. 이 히로시마 항으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인데요. 그리고 다음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곳이 바로 히로시마 원폭이 떨어진 실제 지점의 위치예요. 그런데 왜 오늘 괴담 스팟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을 피해 중심지가 아니라 니노시마 섬을 다루게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저 화면에 보시면요, 빨간색 핀포인트로 표시된 곳이 원폭 돔이라고 해가지고 히로시마의 원폭이 그 리틀보이가 떨어졌잖아요. 그게 실제로 떨어진 위치입니다. 저기가. 그럼 당연히 저기가 가장 사망자가 많이 나왔을 텐데, 오늘의 괴담 현장은 항구에서 떨어져 있는 남쪽에 있는 섬이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지 오늘 이 니노시마 섬에 얽혀있는 괴담과 실체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니노시마 섬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제가 화면에 이미지를 하나 띄워놨는데 여러분들 좀 잔인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화면은 영화 속의 한 장면이에요. 어떤 영화냐면 영화 터미네이터의 한 장면이고요. 영화 터미네이터 보면은 그 핵폭발 씬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저기 있는 여자가 광구 근처에 있으면서 진짜 뼈로 변하면서 날아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945년에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일본에다가 원자폭탄을 2발을 쐈죠. 그 중에 먼저 떨어진 게 바로 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라는 핵폭탄입니다. 아마 리틀보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리틀보이의 핵 출력이요, 약 16킬로톤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의 파워냐면요, 15킬로톤 기준으로 광구의 반경이 약 500m 정도고요. 열복사 반경이 3.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구 반경 내에 있는 500m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죽었는지 인지도 못하고 그냥 증발해버리는 수준으로 사망을 하게 되고, 방금 말한 열복사 반경인 3.5km 반경 안에서는 열에 간접 노출되더라도 큰 화상을 입게 돼요. 살아남아도 결국엔 죽는 수순으로 갈 정도의 아주 강한 화상을 입게 되겠죠. 괴담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미지를 하나 띄웠죠. 저기 가운데 보시면 에이밍 포인트라고 나와 있어요. 저게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조준점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게 원폭돔이라는 곳이 적 부근으로 지금 지어져 있거든요. 그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저기 에이밍 포인트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조차, 기억조차 없이 사라졌겠지만, 그 주변부에 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그 뜨거움과 고통들을 느꼈겠죠. 그래서 그 화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 주변에 있는 강과 바다들로 엄청나게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뭐 죽음에 가까운 상태에서 뛰어든 사람도 있었을 거고, 뛰어든 뒤에 수영을 하지 못해서 익사한 사람들도 발생을 했는데, 물에 뛰어들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해류를 타고 흘러들어온 곳이 바로 이 니노시마 섬입니다. 그런데 이 니노시마 섬은요, 그 주변의 해류의 특징 때문에 지금도 뭐 신원불명의 시신이나 부유물 등이 다 그 니노시마 섬 근처로 모인다고 해요. 저기 핵폭탄이 떨어진 이후에요, 여기 니노시마 섬에 야전병원이 있어가지고 막 10,000명이 넘는, 거의 몇만 명이 되는 희생자들이 그 섬으로 옮겨졌는데 가망이 있었겠습니까?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허망하게 다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로시마 원폭과 관련한 괴담에 있어서는요, 원폭이 떨어진 저 에이밍 포인트보다 주로 이 니노시마 섬이 언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팩트가 있고 어떤 괴담들이 있었는지 제가 준비한 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괴담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정말로 팩트들이 같이 존재하는 장소예요. 일단 첫 번째로, 니노시마 섬에는 인골이 묻혀있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실제 시간이 흘러서 뭔가 건설 공사를 위해서 땅을 팠을 때 상당한 양의 뼈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사실인 괴담으로 보이는데, 이것과 관련한 일본 네티즌들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일본어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 텍스트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네티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섬 안을 비교적 구석구석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특별히 영적인 뭔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원자폭탄 위령비 근처에 있던 현지 아저씨에게 뭐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뭐 바닥에 구멍을 파면 뼈가 많이 나온다든가 하는 그런 이야기는 확실히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하는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기 니노시마 섬은 시체 처리장이기도 했었다. 그래서 한때 이제 숨진 사람들을 매장하기 위해서 석회를 뿌려가지고 묻던 중에 어느 한 인부가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있는 소녀의 시신을 삽으로 찔렀더니 그게 시신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상태로 멍한 눈으로 인부를 응시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숨을 거뒀다. 이 댓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전쟁과 관련된 일화 중에서는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지금 띄워드린 댓글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니노시마 섬에서 땅을 파면 뼈가 나온다라든가 하는 이야기는 솔직히 히로시마 시내라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파헤쳤다가 버려졌던 땅이 뭐 아직도? 라고 하면서 대량의 뼈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걸 떠들어대면 뭐 국가 유적처럼 맨션 같은 걸 지을 수 없게 돼서 그런 경우에는 되게 은밀하게 처리한다고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들었다 하는 댓글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뭔가 도로 개발을 할 때 당연히 땅을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심찮게 시신들이 발견되고 뼈들이 발견되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사실처럼 돌고 있는 이야기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뼈가 나오는 것과 관련된 마지막 댓글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여기 니노시마에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건 바다에서 수영했을 때 이게 돌인가 뭔가 싶어서 되짚어 보니까 인간에 빠진 두개골이었다는 추억이 있어요. 그 밖에도 고개에서 내려오는 병사들이 보이거나 방공호가 있던 근처에서 사람들이 보였다가 자취를 감추거나 하는 등 뭔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보였던 추억밖에 없어서 별로 다가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니노시마 섬에 살았던 한 네티즌의 실제 댓글입니다. 2002년도에 달렸네요. 그 외에도
일본 사람들이 이 니노시마 섬에 대한 괴담 콘텐츠를 만들 때 많이 회자되는 또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섬에 있는 어느 숙박업소에 가면요, 자정이 넘었을 때 막 복도에서 많은 발소리 그리고 뭐 나팔 소리 같은 게 들린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괴담이긴 한데 비슷한 일화를 많은 사람들이 겪은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여러 뭐 콘텐츠들에서 이 이야기는 많이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섬에 있는 산들을 돌아다니다 보면요, 어느 지점들이 있대요.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조금 뭐 위험하다고 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게 뭐 산세가 험해서 위험하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 터가 세서 위험하다고 하는 건지 제가 일본어가 약해서 완벽하게 파악된 건 아닌데, 그런 어느 위험한 포인트에 발을 내디디면요, 그 원폭 피해자의 영혼에 홀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하게 된대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담력 체험을 하러 온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관광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까지 이미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다수 있다고 해요.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이분이 이제 댓글을 달았던 취지가 분명하게 귀신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라는 취지로 댓글을 다신 것 같아요. 왠지 귀신들이 모이기 좋아하는 장소라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신의 폭심지보다도 아마 이 니노시마가 귀신이 많다라는 내용 같네요. 덧붙여서 도쿄도 대공습으로 불바다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스미다강에 뛰어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익사하여 많은 시신이 스미다강 하부 부근으로 흘러갔죠. 그래서 그런지 도쿄에서도 변두리보다 스미다강 하구에 있는 고토구 등에서 훨씬 강렬한 심령현상이 보고되고 있대요. 실제로 사람이 그냥 죽은 장소도 장소지만 뭔가 최종적으로 시신들이나 그런 것들이 흘러가서 최종 종착지에 귀신들이 많이 머무르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니노시마 섬에서 떠도는 어떤 괴담 이야기들을 제가 다루고 있는데, 이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어떤 아픈 역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다, 아름답다, 뭐 이런 반응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리틀보이라는 원폭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최종적으로 패전선언에 합의를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의 어떤 고통을 받아왔던 나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를 보시면서 제가 일본 관련된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컨텐츠에서는 일본을 욕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이해됩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컨텐츠만큼은요, 마냥 꽃이다, 일본 꽃이다, 이렇게 댓글을 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이 히로시마의 원폭이 터지고 뭐 이틀차, 4일차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계속 사망자 수가 집계가 됐는데, 초기 이틀 동안 8만 명인가 9만 명이 죽었고 나중에 4일차 때 16만 명인가가 죽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막 20만 명이 넘게 죽은 그런 전쟁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 20만 명 넘는 사망자 중에요, 3만 명 이상의 피해자는 저희 대한민국 사람이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졌어, 죽은 사람들 다 쌤통이다, 마냥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해도 너무 컸다 이 말인 거죠. 네, 오늘 준비한 괴담스팟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